그럼 이제 우리 복지기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우리 뭐 하는 데일까? 복지기관은 민인가 간인가 아니면은 반민 반관인가? 예. 민인가요? 아, 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관인가요? 관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반민 반관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통 주민들의 언어로는 준공무원 이렇게. 예. 예. 선생님 무슨 일 하세요? 예, 저 사회복지사예요. 아, 이거 공무원이냐고. 아, 아닌데요. 아, 그럼 준공무원이냐고 뭐 이렇게. 예. 근데 준공무원이 뭐지? 막 보면은 공무는 하는데 잘리긴 하고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쪽에 있을 가능성이 크죠. 진짜 민도 아니고 이렇게 보조금을 받으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당겨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나갈 수도 있는 지금 이 아슬아슬한 그 줄타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관에서 요걸 당겨서 돌봄의 보장을 더하고 싶으면은 힘이 작용해서 끌어당기면 아마 끌어당겨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러려면은 이걸 막겠다라고 하고 나는 우리 이 정체성을 세우겠다 그러면은 이 정체성을 지금 빨리 실천해서 사람들 머릿속에 아, 복지관은 돌봄을 하는 데가 아니라 다른 거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먼저 인식시켜주지 않으면 끌려당겨 들어갈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민, 관은 다른 영역인가?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관은, 공공은 기초보장하는 거고 공공안전방 하는 거고 돌봄을 하는 쪽에 가까운 거죠. 아까 정리해드렸던 요 내용들로 보면. 그런데 민은 그럼 뭘 하는 곳인가? 근데 사례관리를 넣자니 여기도 할 거고 예. 케어해야 이웃 하는 부분도 그거 할 거고 그렇다고 우리가 식사 배달과 급식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잡기에는 아마 돌봄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이걸 어떤 걸 잡아야 될 것인가? 그런데 그럼 우리 어떻게 포지셔닝 할 것인가? 그래서 찻동의 예시로 구분해 드릴게요.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그냥 여기를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찻동은 2.0까지 추진했고요. 지금 추진한다 그러고 그래서 잘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하여튼 열심히는 하시는 그리고 투자는 엄청 하시고 그래서 지난주까지 민간 네트워크에 가가지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주무관이 돼가지고 오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질 만큼 엄청 뽑았죠. 예, 인력을 엄청 뽑았습니다. 그 얘기는 고정 비용으로 나가는 예산을 드릴 만큼 의지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예, 서울시는 그래서 엄청 하는데 요 향후 기대효과 찻동의 4가지 영역이에요.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통합 서비스를 통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해결, 그리고 요 2가지와 밑에 2가지가 결이 조금 달라요. 밑에는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을복지 공동체, 그리고 동단위 지역관계망 형성을 통한 주민 주도하에 마을공동체 회복. 그러면 위쪽은 사각지대 및 욕구를 해결하는 쪽, 기초를 보장하는 쪽에 초점이 있고요. 오른쪽은 마을복지 공동체 회복이라는 영역으로 양분할 수 있는 겁니다. 찻동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본인들이 양분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튼튼한 공공안전망을 하는 게 있고 촘촘한 주민관계망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공공은 아예 여기 대놓고 써있죠. 공공이 안전망을 하겠다고. 근데 민간은 뭐 하는 거예요? 주민이 관계망을 만드는 쪽 영역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복지관은 이쪽으로 하는 게 나으시겠어요? 이쪽으로 가시는 게 나았어요? 네. 이것도 좀 다릅니다. 복지관 중에서 동중심으로 하시는 곳 중에서 우리는 공공성을 가지고 전달체계의 역할들을 하시는 것이 우리 복지관이 지금 해야 되는 찻동에 부응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쪽의 복지관에서의 동중심 실천은 주로 이쪽으로 돌봄과 사각지대 발굴 이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면서 기관을 운영하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방화11은 이쪽으로 좀 더 방점을 맞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쪽을 선호하나 이쪽이 틀렸다라고 말하기도 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찻동이 다 만든다? 찻동 혼자서 찻동이 만드는 마을복지 생태계라고 하는데 혼자 만들까? 어떠세요? 혼자 만들 것 같아요? 아니면은 예, 그러니까 발표는 혼자 만드는 것으로 아마 되실 가능성이 높으나 그 기저에는 아마
민과 같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2017년도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주무관한테 상 주고 우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 최고예요. 우리 동네 주무관상 주인공은 누구 두두두두 해가지고 발표했는데, 금천구 시흥 4동 살아 숨쉬는 마을 공유 3종 세트와 혼밥의 달인 이렇게 해서 하셨어요. 금천구 시흥 4동이. 그런데 이제 발표는 그렇게 됐지만, 그리고 요것도 아마 여기 있는 분이 우리 동네 주무관 분이 엄청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분만 활동해가지고 그렇게 됐을까? 아니면은 지역에 다른 기반이 있었을 것인가? 라고 보면은 저는 있었을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추측이에요. 그래서 정보 검색을 해봤더니 시흥 4동에 정말로 주무관만 했을까? 아니면 주민도 했을까? 라고 했더니 이런 게 찾아졌어요. 세제미 마을 우체통 뭐 이런 것들 하는데,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이 겪고 계신 분, 이러한 이웃을 알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시흥 4동의 하늘공동체라고 하는 곳이 같이 붙어서 주민센터가 같이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흥 4동에 살고 있는 3일 터전을 잡은 지 5년이 되어갑니다. 이렇게 동네가 되었습니다. 좋은 자리 생겨 놀라났습니다. 뭐 좋았습니다. 하늘 공동체 계신 분 모두 주민센터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흥 4동 주민 유봉제 드림 뭐 이렇게. 이거 공개되어 있어서 제가 갖고 온 거예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우동주도 달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민이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서 관계망들을 갖고 있어야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관이랑 같이 붙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마을 단위로 활동을 하려면 관이랑 같이 잘 붙어서 협력해야 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흥 4동에서 무엇인가 하면 청담종합사회복지관 이름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청담종합사회복지관 혹시 오신 분이 계세요? 뭐 질문 안 해요. 그냥 오셨는지만 확인하려고. 안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는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저에 네트워크가 있어야 관도 실제로 잘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안전망은 민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여기는 공공구조는 사실 복지관이랑 아무 상관없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촘촘한 주민관계망은 민이랑 없으면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복지관은 어느 영역으로 포지션을 할 것인가 할 때, 제가 여기 튼튼한 공공안전망에 해당되어지는 영역이라고 본 건 빨간색으로 지금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주거, 건강, 돌봄에 대한 보장, 장기요양 바우처 활동 지원, 사례관리 이쪽 빨간색으로 가는데, 급식과 같이 재가 서비스라고 불리는 것들은 사실은 복지관에서 하니까 넣어줬지만 사실은 이쪽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사례관리와 케어회의는 뭐예요? 민도하고 관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가운데 플러스에다가 보라색으로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파란색으로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건 뭐밖에 없냐? 이웃케어 주민관계망 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데 민에 있는 복지관의 정체성을 좀 더 잡으려면 중첩되어지는 영역으로 잡는 것보다 독점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밖에 못하는 영역, 우리만의 강점으로 포지셔닝을 잡는 것이 훨씬 더 정체성을 잡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이쪽 영역이라고 보면 촘촘한 주민관계망을 만드는 쪽에 좀 더 무게중심이 실는 것이 맞는 거죠. 지금 전략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복지관이 마을지향으로 일하라고 또 서울시 복지재단이 이렇게 해왔었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웃케어 주민관계망 하는 쪽에 복지관, 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복지관은 주민관계망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 지금의 흐름에 서울시 흐름에도 맞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흐름에도 맞고, 이런 정책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랑 비슷한 일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08년도에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됐었어요. 장기요양보험 도입되기 전에 복지계에서 장기요양 도입되면 우리 복지계가 좋아질 거라고, 발전하는 한 단계 계기가 될 거라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인복지시설을 사회복지기관으로서 있었는데 2008년 장기요양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냐면 요양보호 쪽으로 따로 영역이 만들어지면서 점점 지금 거리가 멀어진 상태로 있고, 그래서 장기요양은 근데 잘 생각해보면 노인복지시설은 사회통합 주민관계망 복지생태 쪽에 좀 더 가까운가요? 아니면 기초보장 공공안전망 돌봄 쪽에 가까워 보이세요? 이쪽에 가까워 보이면 사람들의 인식상에 그리고 그쪽으로 빨려 들어간다고요. 예. 또 비슷한 게 있었죠. 2011년 장애인 활동 지원 있었을 때 장애인 복지 중에서 활동 지원이 있었고, 근데 이게
지금은 복지관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래서 활동지원 쪽으로 빨려 들어가죠. 그래서 예전에 저거 있었을 거예요. 요양보호 제도 들어왔을 때 복지관에서 일하시다가 관장님 지시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셨던 분. 예, 있어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역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땄는데 알고 봤더니 영역이 떨어져 나가면서 너 복지관에서 잘래? 아니면 요양 쪽으로 가버릴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저를 버렸어요.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질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저도 지금 비슷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복지관이 요양, 돌봄, 재가, 케어 이쪽에 가까워 보이면은 그쪽으로 떨어져 들어갈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으로 추정으로 보면 민간 영역 대폭 강화될 거고요. 그래서 보장협의체, 뭐 통합케어회의, 통합사례회의 계속 늘어날 겁니다. 예. 늘어날 거고. 근데 중첩 영역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포지션하기는 어렵고. 예. 그래서 핵심은 공공돌봄으로 들어가실 건지 민간 관계망으로 나오실 건지 요거를 기관 차원에서 선택하시면 좋겠다. 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건 관장님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지만 지금은 나의 경로도 좌우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관장님이 정해주시면 내가 따라야지 이렇게 수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포지셔닝, 개인 포지셔닝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들도 생각하신 상태에서 결정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민관관계망이라고 하는 이 민의 영역은 앞으로도 존재할 수 있어야지 이쪽 방향으로 포지셔닝 잡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복지관은 민간관계망 쪽에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전략적으로도 낫고 사회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공이 시민사회를 좌우해서도 안 되고 좌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좌우하는 순간부터 그때는 좀 더 전체주의적인 사고로 가거나 아니면 다양성을 잃는 사회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연구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서울연구원이에요. 서울연구원은 국가 싱크탱크만큼의 수준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서울연구원에서 무엇인가 연구를 하면 그것이 정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비율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시 민간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2018년도에 올해 발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국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지역이 대도시가 문제를 풀어내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 주체로서 국가와 도시가 있는데 국가의 힘은 떨어지고 오히려 국가는 말썽을 부릴 가능성이 높고 그걸 제어하는 쪽이 시민사회인 도시 이쪽으로 가야 된다. 왜 도시라고 썼냐면 서울연구원이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방향이 사회협약, 민관협력, 지역사회 주도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이고 그러려면 민의 힘이 커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도. 그런데 그러려면 민이 참여해야 되고요. 그럼 민이 어떻게든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있어야 되는데 민간 위탁 제도가 민간의 주요 참여 채널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민간 위탁 참여하고 계시는 방식으로 복지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서울시에서는 민이 참여하는 주요 경로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의 역할을 훨씬 더 높이고 민이 주도하고 민이 참여하는 것들을 높여야 된다고 했을 때 민간 위탁을 섣불리 다 공공화시키는 일은 서울에서는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래서 민간 위탁 제도를 통해서 사업을 효율화하고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인식으로 지금까지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일을 하기 어려웠었죠. 돈은 안 주면서 하여튼 해내라고 막 그렇게 하고 옛날에 이런 마음이었으니까요. 효율화, 예산을 절감한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주고 하라고 막 그럼 여러분들이 안 돼요. 인력이 없어서 사업비가 없어서 안 돼요. 막 그러면 하라고 그런데 연말이 됐더니 해내. 그러면은 공무원분들이 거봐 할 수 있었잖아. 막 그러면서 그럼 5% 더 늘려 막 그러면서 하면 안 돼요. 인력이 없어서 뭐가 안 돼서 안 돼요. 막 그러면은 해 막 그러면 또 해내 연말에. 이런 과정이었어요. 지금까지 복지계가요. 그래서 누구를 착취해가지고 성과를 이뤘던 거예요. 인간을 착취해서.
예. 그래서 6시 퇴근하는 사람이 없어요. 6시 퇴근하면서 죄송해요, 먼저 갈게요.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하고. 예. 근데 그걸 또 해내면 또 뿌듯해하고. 근데 연초되면 예산 없고 인력 없다 그러면서 죽을 것 같다 그러고. 일하면서는 내가 여기를 언제 떠날 것인가 하고, 근데 또 성취해내면 즐거워하고 뭐 이렇게 하는 흐름으로 왔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일 떨어뜨려주고. 그런데 이 방식으로는 민간 위탁 제도를 통한 민간의 주요 참여 채널이 이렇게 운영되면은 앞으로는 민이 주도하는 방향을, 민이 주체가 되는 방향은 멀어진다 라고 보는 걸 서울연구원도 알고 있어요. 예.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거 이 사람들이 멍청해가지고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큰 개념의 방향성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적 성과 관리와 개별로 하나하나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별로 하나하나 보기 시작하면은 그게 지침이 되고 그 평가 지침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관료화 된다는 거예요. 통제화되고. 근데 그러면은 창의성과 자율성이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통합적 성과 관리와 수탁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 그게 뭐예요? 통으로 성과를 냈느냐 못 냈느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지 무슨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평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역 주민분들이 고독사가 우려되는 걸 여러분들이 그냥 해결해라. 어떤 방식이든 라고 하면 자율성이 높아지겠죠. 예.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몇 번 방문했어요? 뭐 카운트. 그리고 전화는 몇 번 했나요? 뭐 이렇게. 그래서 그분이 없다고 하면 뭐 찾아갔나요? 그랬더니 찾아가고 전화하고 막 방문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서류 작성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이 더 많아지고 이런 흐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연하게 조정 변경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자율성을 최대한, 그래서 수탁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민간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 향한 자발성과 동기부여, 인적 조직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수탁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들을 초점으로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서울시에서도 공공이 다 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어 보여요. 예. 서울이만 지금 종합사회복지관만 98개인가요? 99개인가요? 예. 너무 커요. 그러면 복지관은 이쪽으로 가는 게 나을까? 이쪽으로 가는 게 나을까? 제 결론은 이쪽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쪽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저거는 있을 거예요. 직원의 신분적인 안전성은 이쪽이 훨씬 높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노조가 이거 주장하는 거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노조는 그거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얻는 게 있으면 또 잃는 게 있겠죠. 그러면은 관료화되거나 하는 영역들이 좀 많아질 수 있는 여지도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은 창의성과 자율성은 높으나 직업적 안정성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재수 없어서 나쁜 법인 만나면은 막 괴로움 당하고 뭐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근데 여기는 근로기준법은 지키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 생각은 있습니다. 복지관마저 이 영역에서 빠져서 이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복지를 이루는 주민이 주체가 돼서 복지를 이루는 지역 사회를 만들어내는 일은 도대체 누가 도울 것인가.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려고 하면 개인적 힘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사회가 얼마나 그 사람과 더불어 사느냐라고 하는 것도 누군가는 챙겨야 되는데, 여기마저 안 하고 공공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 영역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에서 이것도 좋은 경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조 강연을 했던 이유는 이쪽으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사례 관리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지역 조직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서비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근데 동별로 재편은 되고 있으니 우리는 재편이 돼야 되는데, 근데 동으로 재편해 놓고 사례 관리 따로 하고 서비스 제공 따로 하고 지역 보호 따로 하고 조직 따로 하면요, 제 손에 장을 지지는데요 다 피터하고 죽으실 거예요. 예. 그렇게 방법론이 바뀌지 않는 이상 다시 방법론에 따라서 형태가 규정당하실 거예요. 그러면 일을 다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실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복지계 선생님들이 다 그만두고 나가실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망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샘플 중에 하나로 방화 10일 오늘 이후의 시간들을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질문이 있으실까요? 제가 한 20초만 침묵을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생각을 하셨다가 진짜로 기다릴게요. 20초 정도.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저기 지금 커뮤니티 케어 관련해서 예. 돌봄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고 예. 저희 복지관에서도 그러시죠. 돌봄에 좀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예. 같은데요. 예. 사실 돌봄을 안 하고 예.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면 이 시대의 주도권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미 소외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좀 그 두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주류가 다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가다가 혼자 짓밟혀가지고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민의 관계망으로서 돌봄을 1차적으로 해결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거. 고독사가 우려된다? 그런데 그것이 돌봄, 공공적으로 사람이 연락해가지고 찾아뵙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공공이 하되, 하지만 거기에 부가적으로 아니면 좀 더 기초적으로 주민들이 서로 돕고 나누는 이웃관계, 이웃케어라고 하는 영역들을 우리가 지역사회의 힘으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여가 되면 저는 너무 공격받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근데 또 하나는 동 중심으로 개편되는 복지관들이 전체 복지계 중에서 너무 소수가 되면 이쪽은 정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저거랑 생각해요. 저는 이거 애플 컴퓨터 쓰거든요. 근데 애플 컴퓨터는 전체 시장 중에서 중간에 있는 분들이 안 써요. 그래서 애플 컴퓨터는 소수 매니아들만 쓰는 거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듣냐면 애플 빠냐 뭐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아이폰은 중간에 있는 분들이 달라붙었거든요. 그러면 일정 규모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하나의 모델로 인정을 해줘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동중심으로 관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복지관들이 일정 수준의 임계점 수준을 넘어서 주게 되면 그때는 안정적 모델로서 인정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나, 지금처럼 여러 군데에서 시도는 해보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돌아가는 기관들이 많고 그렇게 남은 곳이 방화 10일 복지관밖에 없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여기는 장렬하게 정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같이 하기로 했을 때 이런 얘기도 드렸었어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너무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계속 좌충우돌만 하시고 하실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되시는가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장애복지관 직원인데요. 요즘에 이제 지역사회 이렇게 강도 많이 쫓아다니고 주민들을 만나러 다니는데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민의 역할이 너무 없어져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위해서 도움을 원하지도 않는 저희가 막 개시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이런 자리 불러주시고 근데 앞으로 이렇게 방향성이 민족으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하면 이제 공문 사실은 성과 중심으로 너무 예산이 그런 외곽적이어서 저희가 했던 사업 기존에 했던 그런 거랑은 좀 안 맞긴 하더라고요. 지금은 저희가 관한테 저희를 이제 약간 세일즈하듯이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머릿속에 포지셔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실천하고 그 모습으로서 사람들이 민에 있는 복지관은 돌봄이 아니라 그것에 기여는 하지만 또 다른 역할들을 하는 거구나 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인식되는 것이 안전한 상황,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오히려 영역을 개척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는 미래는 예측하는 거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내가 미래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땡겨오도록 만들어내면은 가장 안전한 예측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장애인 복지관이 지금 조금 심각하다고 들었어요. 예, 다 가져가시고 그냥 동행만 하시고 옆에서 그냥 예, 별 역할 없이 하는 쪽으로 지금 장애인 복지관들을 이용하고 계세요. 관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까지만 할까요?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